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9월 10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주말에 관세 부가 추가적으로 나왔죠. 아니, 나온 것보다 코멘트 정도 했습니다. 2천억 달러는 공청회까지 진행이 됐고, 그 부분에 추가 2천억 이상 금액 부분들이 나왔는데, 물론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조정을 받기는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래도 빠지긴 빠집니다. 마이너스 한 1% 전후의 흐름 부분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종목군을 보면 상해종합지수야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중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 부분들이 경신이 나왔습니다. 관세 부과 여파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이 나오니까 약간의 이제 불안 심리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됐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이걸 또 역으로 보면 중국이 시간은 가지고 있어요. 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시간은 있어요. 버틸 힘도 있고. 근데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디 쪽이 이길지.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라든지 WTO 제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압박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중국은 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거기에 최근에 얘기를 드렸던 이번 달에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부분에서 물론 후순위이긴 합니다. 중국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 그 다음에 일본, EU, 그 다음 타켓 부분들, 시간적인 여유는 많아요. 시장에서 화장을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대만의 해병대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하면, 최근에 시진핑이 그 북한의 문제로 인해서 원래는 구구절 방문까지 진행이 됐다가 한 템포 뒤로 백스텝으로 갔죠. 이 대만 건하고 무역 관세 부분들은 약간 아킬레스 건에 해당되긴 합니다. 역으로 중국이 시간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 압박 부분들의 금융시장 개방이라든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그것보다 또 중요한 문제는 그 향후에 미래 기술 관련된 부분들의 패권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11월달 중간선거로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점점 시간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압박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풍선 효과가 어디로도 쏠리냐면 이 김정은 친서 북미 정상회담으로도 쏠리고 있어요. 뭔가 지금 2달 동안 많은 이벤트 부분들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자주 강조를 좀 드렸죠. 4월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독일 통일 사례를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결코. 단순히 하루 이틀 움직임으로 우리가 이걸 승부를 내고 끝내자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투자 이해도가 나오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수익률 자체가, 물론 이제 정상들의 결정 부분들이 한다는 흐름이, 정치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산업 구도가 바뀌어요. 단순히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 2배, 3배 정도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요건이 하나하나씩 지금 그려지고 있다라는 그걸 보셔야 돼요. 9월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정상회담 부분을 하죠. 그리고 이번 주에 동방경제포럼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친서 효과에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 아니면 UN 어떤 형식이든 간에, 어떤 표출 방식이든 간에 가시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시장에서 단순히 오늘 보시면 대북 관련주도, 오늘 종목군들 보시면 대북 관련주 외에는 수급도 보면 3,000계약 정도 전으로 선물 순매수 부분들이 들어오고, 현물은 그냥 뭐라 할까요,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죠. 근데 종목군들이 움직임 보면 유라시아 철도, DMZ 평화공원, 그 다음에 러시아 가스전,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북 관련주들 끝나지 않았어요. 기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 플러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려 보실 게, 이 종전선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의 스텝 부분들은 핵심 키워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 하면, 그건 경제, 제재 부분이 해제되면서 자금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금이
융통이 되고 움직일 수 있고 서로 교류가 되고 있고 투자가 될 수 있고 이 움직임 부분들이 가시화될 수 있다. 그 그림을 미리미리 한 번씩 계속 그려놔야 돼요. 만약에 그런 혹시나 여러분들이 우리 하는 것처럼 정치라는 부분도 어떻게 튈지 모르지만 혹시나 이런 그림 부분들이 그려졌을 때 시나리오를 써봐야 되죠. 해외에서 경제 제재가 풀어졌을 때 우리나라도 북한의 투자 부분들 했을 때 어느 쪽 부분들을 먼저 할 건가? 우리가 100%를 알 수는 없죠. 정책 구도, 정책이라든지 이런 계획안을 하는 타겟 자체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00% 알 수 없지만, 자, 국내 자금이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해외 자금이 들어갔을 때, 어떤 사업 부분들을 먼저 키우고, 그 다음에 다음 수순 부분들은 어떤 것이 그려질 수 있을까?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실루엣 정도를 계속 그려가면서, 거기에서 그 스케치에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 수정 부분들 하면서 계속 뭡니까? 나만의 투자 시나리오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게 필요해요. 그걸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하지 않으면 종목군들 계속 뭡니까? 전기전자적 바이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실적이라든지 기대감 있는 게 사실인데 계속 체질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보시면 종목군들 대형주들 보세요. 건설주들 폭발했죠. 철강주들 폭발했죠. 이건 거의 폭발이에요, 폭발. HDC가 8%, 대우건설 7%. 대용주급에서 이 정도 나오면 폭발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이걸로 끝날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왜? 실질적으로 자금이 움직였을 때 뭐가 될 수 있을까? 자금이 움직였을 때 거기에 기계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소재 관련된 부분이고 기존의 대북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다 움직이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1, 2서 0 보합선 정도 저는 움직입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번 주는 선물옵션 공식 만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나 보다. 움직임이 탄력 면에서 작년부터 개동했으면 좀 더디게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외의 섹터, 풍선 효과로 다른 쪽 섹터, 금융까지 계속 다 움직이고 있어요. 대부분의 종목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재 사이클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왜 돈이 들어가면 산업재가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수준이죠. 그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번씩 보면 7에서 6%, 5% 전후의 상승 부분, 그것도 코스피 시총 1조 이상 주는 종목군들이 저렇게 강한 탄력 부분들. 이 모습을 생각하면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조선업종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의미심장하다 얘기를 드리면서 그 뒤로 계속 대형주 산업재 사이클에 대형주 종목군들이 한 번씩 장대 양봉 탁탁탁 치고 올라가면서 순환매 돌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바턴으로 계속 건설주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기계 섹터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단순히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5월달 내내 어떻게 보면 모멘텀 자체, 기대감 자체, 그리고 그 기대감이 실질적인 자금 집행 부분들이 되면서 막혔던 혈관들의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아주 큰 흐름이에요. 작은 흐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방송 독일 사례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독일 사례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들으셔야 돼요. 업데이트를, 그건 어떻게 보면 하루 방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년 동안에 움직였던 흐름 부분들 분석을 좀 해드렸죠. 다시 보셔야죠. 왜? 그와 우리나라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다른 사례 부분들 비슷하게 연관시킬 게 뭐가 있을까? 그 전에 지금 포트 관련된 부분들은 대형주, 코스피 종목군들 다 거기에 연관된 종목군들이라 보시면 이슈헌터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종목군들 있죠. 다 남북 경협의 연관성 부분들, 서로 이렇게 한두 섹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워낙 물려있는 산업군 자체하고 이게 크다 보니까 다 여기에 포석 부분들 해놓고 그냥 이거 시간 투자만 해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생각 부분들 해놔요. 장보고 대형 같은 경우에 들으셨던 분들에게 제가 중간중간 한 2번 정도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죠. 최근에는 대형주 더 사도 되는 자리다. 그리고
한두 달 전인가 한 달 반 정도 전에 시장에서 이쪽 흐름 부분들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만약에 5천 투자를 했는데 3천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그 시점부터 거의 17% 이상의 급등 부분들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 돌파가 나왔어요. 최근 박스권 상단 부분들 돌파가 나왔어요. 아직 멀었어요. 이제 정고점 수준 부분들을 위해서 돌파 부분들을 시도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십니다. 장보고 4호 대용이 그렇고 5호 대용 중용 키워드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경협 부분들이 됐을 때 우리가 이 그림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물론 아직 그 논의가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남북 경협 부분들이 확장이 됐을 때 남한과 북한이 어떤 식으로 이 모델 부분들을 키울까? 시장에서는 뭐 베트남식 부분들이 북한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베트남식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 선진국에서 경쟁 구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산업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약간 뭐 자본 집착력보다는 뭐 저임금이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산업이 안행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죠. 한 거의 10년 이상 그렇게 진행했고 이걸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탈바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이 남과 북이 물론 초기에는 이렇게 시작하겠죠. 안행형 모델 비슷하게. 워낙 북한의 그 노동력 부분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고 베트남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류까지 뚫린다 하면 분명히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 중국을 따라하고 베트남을 따라하고 인도 방식을 따라하는 걸로만 추종을 하면 그 상대국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초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장 동력 자체가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모델은 아니죠. 그러면 이 다음 수순 부분들 산업 구조 자체를 남북 경협의 확장 모델 부분 통해 서 첨단 산업 집중 육성형 부분을 할 수 있겠죠. 남한이 가지고 있는 장점, 마케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 그 다음에 R&D라든지 디자인 쪽, 그 다음에 북한은 잘하는 게 또 있어요. 우리보다 미사일 더 멀리 쏘지 않습니까? 기초과학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아요. 북한, 수학, 물리학, 기초과학, 군수화학 상대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두 개의 시너지 부분들을 잘 찾아서 중국에게 장점을 가지고 있는, 왜? 그쪽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게 만드는 것도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고 베트남을 경쟁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면 단기적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부흥은 되겠지만 그 불씨 자체가 오래 커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장보고 5호가 그 미리 키워드 부분들을 잡아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호든 5호든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경협 부분들을 올해 내내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림을 그려보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유라시아 철도 부분들 얘기해 보셔야 되고 북한의 광물자원 부분들 얘기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인구 자체가 이제 거의 9천만 명이 됐을 때 독일과 서독이 인구가 합해졌을 때 그 어떻게 보면 내수죠. 내수의 효과.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을 때 북한과의 어떤 경협 확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의 시너지 효과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커요. 그 풍선 효과가 한두 섹터에 딱 꽂혀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하게 그리고 그 광범위하게 영향 부분이 됐을 때는 기대감과 그리고 경제적인 자원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플러스 알파 부분들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드렸죠. 중국과 경쟁을 해야 돼요. 남북 경협의 사업 모델, 단순하게 처음에는 안행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이 경쟁력이 낮아진 산업이 발전 수준이 낮은 주변 국가에 이전하는 건 안행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초기에는 안행형 모델을 일부러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노동이 워낙 싸니까. 하지만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플러스 알파 부분들을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배가시켜 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했을 때 중국과 인도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과 경쟁할 모델 부분들 분명히 만들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정책 위반자라도 어차피 돈을 투자를 할 건데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더 스텝 부분들을 더 나아가서 투자 부분을 해야지 거기에서 아웃풋 자체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걸 지금 미리 타켓 부분들을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장보고 5호 중형이 그렇고 대형은 우리가 이제 그
대형주들도 보면 오늘 코스피 종목군들 남북 경협국들이 상당히 많이 급등 부분들을 진행했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4호 관련된 얘기 부분들 얘기 드렸을 때 남북 경협이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대 롯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철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워낙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인프라 건설 부분 됐을 때, 그 다음 어떤 산업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거기에 밸류 라인을 가지고 있는 뭐 전방산업과 후방산업 부분에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전방산업이 먼저 가고 후방산업이 전방산업의 움직임과 강도에 따라서 후방산업의 강도 부분이 나오고 있죠.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거기 후방산업군들도 지금 동시다발적인 움직임 부분이 나오고 있죠. 이 흐름 부분들을 보셔야 해요. 작은 그림이 아니라 수급의 큰 손들이 이 그림 부분들을 그려가면서 김정은 친서,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동방 경제 포럼 부분 통해 가지고 이쪽 동아시아 쪽 움직임이 상당히 꿀렁꿀렁 들썩들썩 하고 있다라는 그 포지션을 보고 그 자금 자체, 이 아시아조 쪽의 꿀렁꿀렁과 변동성 부분들이 산업적 섹터 부분들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거기에 수혜주는 어떤 것일까를 찾기 시작했고, 그 작은 투자 부분들이 워밍업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 포커스 하셔야 됩니다. 미리 기대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순환매 파동 부분에서 장대 양봉 나서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냥 가서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은행 가끔 제가 종종 얘기를 드리죠. 지난주에 뭐 관상 얘기를 자주 드렸습니다만 지금 파도가 일지 않는다 해서 주변 날씨를 보니까 바람이 좀 세게 불 것 같아. 그러면 뭘까요? 미리 다음엔 파도가 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순환매 파동이 나오는데 장대 양봉이 따라가면 그때부터 물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순환매에서 어떤 섹터가 차라리 안 오는 종목군도 그냥 포석 부분도 하는 거예요. 산업재 사이클 종목군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둘이 뭉실하다 하시는데 산업재는 여러분들 다 보여요. 그렇게 뭐 많은 섹터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리 포석 부분을 하면 우리가 1년 이자 1%, 2%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꼬박 가만히 있는데 직장인분들 이런 것 적립식으로 투자 부분들 해놓으시면 여유롭게 차분하게 어차피 가야 될 방향인데 단지 시간만 필요한데 오늘 안 움직인다고 조급해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나는 조급한데 시장은 느긋하게 크게 단순히 여러분들 일반 개인 투자자처럼 100m를 뛰려는 거 아니라 지금 시장의 큰 손들은 뭘 뛰려고 하냐면 사실 49점 마라톤 풀코스를 뛸 준비 부분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장보고 대형 4호는 정고점 수준까지 기본 파동입니다.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고 2번 정도 더 방송을 통해 가지고 4호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더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도 늦진 않아요. 5도 마찬가지고 아직 우리가 장보고 일반하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장보고 일반은 뭐 10km 마라톤이라면 장보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하프하고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프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야 되는데 나 혼자 100m 달리기 하고 뛰어가면 안 되겠죠. 시장 보실 거 없고 시간 투자만 해 놓으시고 오늘 수급의 큰 손 빅피처 수급의 큰 자금들이 동아시아의 변동성 뭔가 바뀌고 있구나 여기에 눈을 계속 크게 뜨는 하루가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9월 7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